정신분열증이란 뭐예요? 현악기면 기타도 현악기죠. 뭐 검은 것 같은 것도 현악기죠. 그 줄이 하나 뭐가 조절이 안 돼 있으면 어때? 조화롭 소리가 안 나잖아. 뭐 기타 같으면 미라레 솔심이 이렇게 조연이 돼야 되는데 하나 줄이 미가 라가 뭐 솔로 해 있다든가 그러면 조화롭게 음악이 연주가 안 되잖아. 그래서 조현증이라고. 조현. 줄이 하나가 좀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맞춘다. 원래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다고, 과거에는. 온연한 이 정신이 있다. 이게 막 깨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신이. 분열이 됐다고. 쪼개져 버렸단 말이에요, 정신이. 뭐 2개로 쪼개질 수도 있고, 3개로. 정신이. 이게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좀 강한 느낌이 들죠? 정신이 분열됐다고 하면은.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은 좀 듣기가 좋고 부드러운 게 없을까 이렇게 이제 연구한 결과 조현증으로 바뀌었어, 이름을. 좀 거부감이 없잖아요. 조현. 현악기를 조율한다. 이래서 조현증이라고 그래. 요즘에는 통일됐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현증 환자뿐만 아니라 뭐 우울증 환자도 있고, 우울증. 이게 좀 심각한 질환이죠. 이거 뭐 거의 불치병에 가깝단 말이지. 한번 조현증 진단을 받게 되면 잘 낫지가 않아요. 평생 그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런 환자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 갈수록 이런 환자들이 많아져. 우울증 환자도 마찬가지고. 뭐 코로나만 이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사실은 그 원인을 알기가 쉽지 않아. 이게 지금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 보면은.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원인이 알려진 거는 몇 가지 종류밖에 없어.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뭐 바이러스라든가, 뭐 감기라든가, 이런 코로나, 이거는 원인을 알 수 있잖아. 그러지만 이런 정신 문제는 원인을 잘 몰라. 뭐 당뇨, 고혈압, 중풍, 치매, 자가면역 질환, 거의 현대학으로 치료가 힘든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질병은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야. 원인을 또 연구하지도 않고, 연구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 약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열이 나면 어떻게 하면 열을 떨어뜨릴 것인가?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통증을 멈추게 할 것인가? 통증이 나면 통증을 즉각 멈추게 하면은 영원히 원인을 치료해가지고 만약에 통증을 없앤다. 그러면은 제약회사가 살아남을까요? 약 하나만 팔면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유지가 돼? 그게 참 헤게모니야, 참. 그래서. 그거 있다 하더라도 제약회사에서 생산할까요, 과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팔아야 되는 약을 생산할 거야? 아니면은 한 번에 딱 먹고 나을 수 있는 약을 생산할까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숙명인지도 몰라. 그래서 원인을 연구를 잘 안 해. 의과대에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원인을 연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의대가. 수술하고 처방하고 약을 처방하고 이걸 배우지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의과대학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수업은 편성되어 있겠지만 학과는 집중적으로 그걸 트레이닝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게 지금 문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과 평생 약을 먹고 또 극복하고 평생 병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그래서 일반인들의 인식은 어때요? 질병은 당연한 것, 아픔은 당연한 것,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지 않을까요? 질병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반기를 들 수밖에 없겠죠. 뭐 나는 이렇게 아프고 주변은 다 아픈데.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섞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프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들 행복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그거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프지 않는 게 당연하단 말이지. 여러분 100세가 먹던
200살이 먹든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당연하단 말이지. 근데 지금 여러분 뇌에는 아픈 것이 당연하다. 이게 인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야. 이게 더 문제야. 가장 큰 질병이 그게. 아프지 않고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사례로 들자면 나는 지금 10년 이상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감기약 한번 먹어본 적도 없고 머리가 두통이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고 컨디션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믿지 않겠죠? 왜 그럴까? 뭐 나뿐만 아니란 말이지. 뭐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이런 건강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또 이렇게 한 번도 화를 내보거나 뭐 이렇게 비통해 하거나 예를 들어서 분노를 일으켜 보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왜 그럴까? 뭐 에너지가 떨어져 본 적이 없단 말이지. 지금까지 누가 옆에서 뭐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삶이 있어요. 또 그거는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 그 참나의 상태라고. 참나를 찾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 참나를 찾은 사람은 24시간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 산에 안 가도 되고 맛있는 걸 안 먹어도 행복하고 여행을 안 가도 행복하고 방에 있어도 행복하고 이 좁은 공간에 있어도 행복하고 어디 있든지 어느 때건 그 상태가 있어. 참나를 찾게 되면. 그 다음에 아프지 않는 것도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신이 다 통해버리면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목표예요. 지금 몸은 완전히 다 통하게 하는 것이고, 통하게 해버리면 세포가 우리가 마음의 감정도 마찬가지. 세포가 만들어낸 의식이라고. 그렇죠. 통증도 산소가 부족해서 아픈 것이고, 그렇죠. 기가 안 통하니까 유전자가 변한 것이고, 우울증도 세로토닌이 안 나와서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고, 정신분열증은 뭐예요? 더구나 도파민이, 뇌에 있는 도파민이 과도 분비돼 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이게 호르몬 문제죠. 호르몬. 뇌 세포 중에서 도파민이란 호르몬이 분비가 과도할 때 이게 정신분열증 진단을 내린다고. 그러면 이게 도파민이 과소 분비되면 무슨 진단을 할까요? 파킨슨. 그럼 뇌 세포 문제잖아. 결국은 뇌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기와 산소가 잘 통하면은 적절하게 프로그램대로 도파민을 만들 거 아닌가. 적절하게. 그때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뇌 세포가 뭐 산소라든가 기가 안 통하게 되면은 유전자가 변질되거나 유전자가 꺼지거나 그게 나타난 거예요. 유전자가 꺼지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도파민을 만들어야 될, 생산해야 될 뇌 세포가 유전자가 꺼져 있어. 생산을 못 하잖아. 그렇죠? 생산을 못 하면은 도파민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킨슨 걸리고. 또 유전자가 변질됐어.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변질돼 가지고 프로그램이 과도 작동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분비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럼 도파민이 막 과도하게 분비돼 가지고 조증이 일어나고 분열적인 행동이 일어난단 말이지. 환상, 환시, 환청. 결국은 뇌세포 문제죠. 그럼 저현증 환자라든가 정신분열증 환자는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어떤 경우는 물론 이제 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저현증 환자는 뇌세포 문제예요. 뇌세포가 기능 이상이 돼서 그래.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래서 그 진짜 현대하기 힘들다 하고 아주 한번 걸렸다 하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삶을 성도력체 파괴하잖아. 이런 질환에 걸리면. 그런 병도 뇌세포 하나가 잘못돼서 생기는구나.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돼. 그러면 원인을 알 수가 있어. 그럼 왜 뇌세포가 그러면은 유전자가 변질되고 유전자가 꺼질까? 두개골이 있잖아. 두개골. 단단한 두개골 속에 있기 때문에 뇌세포는 침도 잘 맞을 수 없잖아. 자극을 줄 수 없죠. 약물도 혈내 장벽이 쌓여 있어가지고 약물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사각지역인 거란 말이에요. 사실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약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런 무서운 병은 현대의학에서 밝히지 못한 원인을 어떤 식품 영양학자에 의해서 원인이 좀 밝혀진 사례가 있어. 이 친구는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 전문가 톰 오브라이언이라는 저술 책에 보면 나와 있거든, 이 사례가. 한번 이제 참고해 보시고, 그 학생이 뭐 그 조현증이 걸려가지고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항정신과 병원약 치료도 처방을 받고, 뭐 환시, 환청 물론이고, 아주 극도로 악화된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환자가 이제 너무 체중이 빠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영양사한테 맡겼어. 이제 영양 처방 좀 해달라. 그런데 영양사가 이제 그 영양 처분할 때 어떤 음식을 처방했냐면, 우리도 앞전에 소개했지만 글루텐 프리 음식을 처방했어. 이게 뭐예요? 글루텐 프리. 밀가루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그 자기 보호 물질이죠. 이게 사실은 렉틴이라든가 이런 물질 들어가면 막 위가 쓰리잖아. 많이 먹고 하면은 위 장벽을 파괴하는 물질이야, 이런 게. 위는 이렇게 장벽에 의해 가지고 보호가 돼 있는데, 이런 물질 들어가면은 보호막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야, 이게. 이 파괴해 가지고, 이 파괴된 상태에서 파괴되면은 이때다 하고 세균이라든가 각종 그 독소가 그냥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특히 우리 복부는 뇌하고 미주신경하고 연결돼 있어. 미주신경을 타고 그냥 뇌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독소가. 독소가 들어가 가지고 뇌 속으로 들어오죠, 독소가. 그럼 뇌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 자기를 보호하는 백혈구가 있잖아요, 백혈구. 백혈구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염증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야,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소장벽을 타고 지속적으로 무방비니까 적군이 들어오잖아. 그럼 뇌에서는 이제 염증이 일어나죠, 뇌. 염증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은 어때? 뇌세포가 고장이 나겠죠? 염증에 의해서 기도 안 통하게 될 것이고, 염증이 있으면 또 산소도 안 통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장을 보호하니까, 장을 음식 처방만 일주일을 했다면, 일주일. 그냥 증상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일주일 만에. 놀라운 정보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또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도 가끔 또 밀가루 음식을 먹여보면 또 재발하는 거고. 그래서 정신분열증까지도 심지어 장하고 관련돼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정보입니까? 이거 진짜 귀중한 정보라고. 그리고 이제 걱정해야 될 게 별로 없어, 사실은. 정신문제, 정신분열증까지도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치유 사례를 이제 접하게 되는데, 또 복부를 풀고 또 단전업을 열심히 하신 분도 이렇게 치유가 된 사례가 많이 있고, 주변에. 그래서 이 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나는 확신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걱정 말고, 이게 조현증이라든가 특히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복부를 잘 풀고 음식을 잘 처방하라. 그러면 거의 좋아질 수 있다. 그걸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임상 결과, 나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나 이론을 이렇게 딱 검증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이 우리나라에 지금. 내가 과거부터 했던 거거든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부를 좀 풀고 단련시키고, 또 설탕이라든가, 그죠? 설탕, 글루텐, 렉틴, 또 지나친 항생제, 이런 걸 좀 삼가하면서 복부를 열심히 풀고 단련시키는 게 중요하다.